소개받은 최미현입니다. 네, 저는 레비티에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솔루션에 대한 학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언스 솔루션 중에서 오가노이드 그리고 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프리시전 메디신에 관련한 저희들의 기술 그리고 뭐 활용 예시 등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이제 레비티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펄킨 엘머라는 이제 익숙하시겠죠? 펄킨 엘머라는 회사였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뭐 분석 솔루션, 뭐 HPLC나 MES 같은 분석 솔루션 파트, 저희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파트, 그리고 진단 파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생명과학하고 진단 파트만 이제 별도로 분리하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바이오레전드나 호라이즌이나 넥셀론 같은 브랜드를 합병해서 이제 레비티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비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 저희는 뭐 지노미, 프로틴, 셀 관련한 연구용부터 진단용까지 모든 솔루션을 자동화 장비와 함께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 중에도 뭐 시약이나 뭐 디텍터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미징 장비, 동물 이미징, 세포 이미징, 그리고 뭐 동위원석 카운팅 관련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전체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레비트라는 이름 이제 버킨헬머가 아니라 버킨헬머의 생명과학 파트는 레비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한 솔루션 몇 개를 좀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이제 디벨롭 단계에서 이제 연구 개발 계속 하셔서 마지막 목적이 논문이시든 아니면 기술 이전이시든 아니면 이게 또 신약 개발을 하시든 간에 이제 처음부터 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시게 되고 뭐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몰레큘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세포 실험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유효성 평가하시고 약효도 평가하시고 결국에 이제 동물 실험하시고 임상 실험하시고 점점 단계를 지나갈 텐데 요즘에는 이제 세포 실험 이후에 동물 실험을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검증을 이제 보는 이제 트렌드가 예전부터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연구자들께서 이제 라이브 이미징, 세포 실험 이후에 한 오가노이드나 티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유효성 평가 이후에 이제 전임상 혹은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D 모델이 예전에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엔 많이 쓰였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뭐 잘 아시겠지만 오간 이제 조직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장기 유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는 미니 장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인비트로에서 장기와 비슷한 기관을 키우겠다. 그러면 그 장기에 소속되는 어떤 세포 구성이 비슷해야 될 테고 또 기능도 이제 구조도 비슷해야 되고 실제로 기능까지 하는 여러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저희는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스페로이드, 오가노이드 뭐 좀 다르지만 오가노이드는 실제로 그 세포에 있는 구성이 있어야 되고 스페로이드는 그냥 뭐 세포를 동그랗게 키우면 스페로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3차원 구조지만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뭐 연구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를 동물 실험을 대체하겠다 이런 용도로도 오가노이드를 연구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아마 튜머 오가노이드일 테고 뭐 인테스틴, 뭐 브레인, 뭐 리버나 령, 뭐또뭐 위도 있고 요즘은 판크레아스도 있고 다양한 장기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웨비나를 기획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국내 이슈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국가에서도 뭐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참가를 해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놀랬던 거는 작년 말에 미국 FDA에서 이제 동물 실험이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이제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동물 실험 없이도 이게 안정성이 있고 유효성이 있다라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동물 실험 없이도 신약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대체법, 세포를 쓰든 뭐 바이오 프린팅을 하든 이제 장기 오간을 쓰든 뭐 혹은 이실리코를 하든 너네가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뭐 검증만 할 수 있으면 동물 실험 꼭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 이후로 더더욱 그런 동물 실험에 드는 비용과 어떤 여러 가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요즘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올해 이제 세계적인 연구소인 노슈에서도 인체생물학 연구소를 설립했죠. 잘 아시겠지만 그 한스 클레버스 박사 너무 유명한 분이 여기 연구소장으로 가셨고 수많은 이제 전문 이제 연구인들이 그러니까 초기 디벨롭 단계부터 오가노이드 가지고 인체 생물학, 인체 모델을 가지고 오가노이드 같은 인체 모델을 가지고 뭐 표적을 타겟팅하는 것부터 유효성 검사, 임상까지 다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이제 가지고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뉴 어프로치 메소돌로지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아직은 대체는 못하겠지만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동물 실험을 하고 전임상하고 임상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쌓아놓은 데이터하고 대비해서 더 동물 실험을 줄이면서도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는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더 관심이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초에 5월이죠. 5월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일단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가 지정이 됐고 또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해서도 3D 프린팅이나 오가노이드 관련한 제작 기술이 우리가 미래 유망 분야다.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뒤처지지 않고 우리도 이거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통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저희 연구자분들께서 기존에 하시던 연구들을 이제 오가노이드도 이제 연구의 어떤 툴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하신 건 이제 드럭 스크리닝, 신약 개발하는 데에 사용을 많이 했고 휴머 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 대체해서 비임상 실험으로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같은 이제 다시 이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툴로 그리고 이제 재생치료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툴로도 활용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연구의 어떤 재료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뭐랄까 생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뭐 연구 서포트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시점에 한 번 더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의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는 일단 오가노이드 실험을 잘하려면 일단 잘 만들어져야겠죠. 샘플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이미징이 잘 돼야 되고 또 분석이 잘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모두가 오가노이드 연구에는 굉장히 큰 허들이에요. 바틀렉이고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라이즌에서 오는 셀라인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셀 카운터 넥셀롬을 저희가 인수합병해서 세포를 개수하고 잘 이제 분석하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이제 오가노이드 만들고 염색하고 뭐 분주하고 모든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플레이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만들어지는 플레이트 혹은 마트리제 뭐 그런 것 등등을 저희가 샘플 준비 단계부터 같이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이미징 및 분석 HCS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의 시작과 끝 만들면서 분석까지를 저희가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HCS예요.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의 약자인데, HCS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제 이거는 그냥 현미경은 아니고, 일단 오가노이드를 연구를 하려면 이미징이 일단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2D 셀, 뭐 평평한 셀은 그냥 이미징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얘가 이제 공간적으로 3D가 되면 찍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런 자동화된 형광 현미경, 근데 분석까지 다 이제 멀티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HCS라고 하고요. 어, 이미징 한 후에는 저희가 정량 분석을 꼭 하죠. 2D 정량도 참 어렵지만 3D 정량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세포가 몇 개고 이 세포의 뭐 어떤 넓이, 크기, 이 안에 있는 형광의 어떤 모양, 수 이런 게 다 수치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화하는 작업이 결국엔 내가 가진 어떤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테고요. 그래서 내가 처리한 약물이나 유전자가 얼마만큼 반응을 보이느냐, 얼마만큼 독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겠죠. 2D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여기서 오토페이지를 이렇게 일으키면 오토파고좀이 늘어났다. 뭐 요 정도는 이제는 막 되게 어려운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2D에서 실험을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셀도 있고, 뭐 iPSC로 유도한 어떤 좀 더 복잡한 모델도 있고, 코컬처 모델도 있고, 라이브로 시간별로 분석도 해야 되고, 제브라 PC 같은 소독물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스페로이드나 오가노이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델을 HCS에 적용해서 이제 이미징하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D 이미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HCS 장비입니다. 이제 박스 형태로 생겼어요. 이 안에 이미징 모듈, 카메라나 뭐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그리고 라이브 이미징 할 수 있는 엔바이러먼탈 컨트롤 파트가 다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이제 그리고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해서 분석 시스템이 있는 게 저희 오페레타 CLS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은 3D 이미징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율입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자분들을 뵀을 때 목적에 따라서 배율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내가 크기만 세겠다. 매일매일 얼마나 커지는지만 세면 된다. 하면 이제 저배율이 괜찮겠죠? 1.25배가 있고 5배. 맥시멈은 10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매일매일 캡처해서 크기를 보고 싶다. 얼마나 죽는지 보고 싶다 할 때는 저배율. 하지만 내가 뭐 Z스택을 많이 넣어서 뭐 어떤 세포 안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고 싶다. 3D를. 그럴 때는 고배율 렌즈가 필요하죠. 거기에 저희는 20배, 40배, 63배는 워터 이멀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워터 이멀전을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내가 뭐 솔리드 튜머를 찍더라도 그 안에 한 스페로이드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높은 레졸루션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에 부피 뭐 이런 걸 플러스 세포 개수, 세포의 면적이라기보다는 볼륨을 다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워터 이멀전을 했을 때 훨씬 올라가고 플러스 콤포칼 이미징, Z 스택을 하면 이제 3D 샘플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플로레센스가 아무래도 조금씩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블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콤포칼 이미징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각 스택별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콤포칼 플러스 워터 이멀전을 했을 때 보시는 같은 이미지를 찍었을 때 내가 콤포칼을 하냐 안 하냐 워터 이멀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같은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지의 수준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퀄리티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께 꼭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콤포칼 플러스 워터 이멀전을 했을 때 Z스택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동물실험 대체법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화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징도 중요한데 컨시스턴시,
애큐러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똑같이 계속 재현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2D 실험도 재현성은 어려워요. 근데 3D로 가면 재현성은 더 어렵습니다. 만들 때마다 샘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하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손을 덜 타게. 그래서 저희도 오토메이션, 그 리퀴드 핸들링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분석이에요. 분석을 할 때는 이제 2D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제 이미징 자체가 2D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징을 어퀴지션을 잘 한 다음에 이 3D로 찍은 이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해야 될 테고 볼륨 내에 있는 어떤 특정 파퓰레이션을 세그멘테이션도 잘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퀀티피케이션 여러 가지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겠죠. 이 하나를 모두 저희는 하모니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징하고 분석하고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일단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XYZ 뷰가 있겠죠. 이게 섹션, 그러니까 이 방향성으로 이렇게 찍은 거를 섹션을 이렇게 스택을 해서 만드는 이미지, 가장 좌측의 이미지가 더가 있나요?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장 좌측에 이런 게 많이 보셨을 테고 맥시멈 프로젝션은 이 Z 스택으로 내가 만약에 30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거를 한 장으로 머지해주는 기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볼륨으로 찍은 이미지를 한 뷰로 머지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D 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은 이미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뭐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서 레퍼런스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얘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제 시스트 많이 만드시면 시스트가 있으면 내가 찍은 볼륨 내 시스트가 어느 포지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시스트를 골라내서 뭐 여기에서 세포가 몇 개 있고 안에 할로우가 있으면 할로우는 뭐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를 분석할 수 있겠고 솔리드 튜머 뭐 만드셨다고 해도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몇 개 있고 얘가 전체적으로 볼륨은 얼마고 스페리시티 많이 보시죠? 동그랬던 게 뭐 약간 이제 모양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풋프린트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볼륨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덴스코어 뭐 이뮨셀 같은 걸로 덴스코어 타겟팅해서 좀 깨는 실험을 하실 때도 내가 특정 어떤 파퓰레이션이 크기가 줄었고 늘었고 인텐시티가 많아졌고 줄어들었고 이런 분석을 리전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트를 골라와서 세포를 찾고 이 사이토플라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인텐시티, 볼륨, 스페리시티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 뭐 형광의 어떤 질감, 세포당 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각각 다 분석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빌딩 블록으로 이제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구자분들끼리 쉽게 내 스페로이드, 내 오가노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분석 시퀀스죠.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모니라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파퓰레이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크기 이상,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인텐시티 이상인 파퓰레이션을 어떤 드럭에 대한 센서티브한 파퓰레이션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솔팅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보처럼 가로는 스페리시티로 하고 세로는 볼륨으로 했을 때 약간 스캐터 플롯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정 파퓰레이션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모델을 만드실 때뭐 루미나가 있는 모델이 있겠고 말씀드린 뭐 스페로이드의 어떤 조날 어널라이시스를 한다던가 뭐 제브라 PC도 많이 찍어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제브라 PC 모델링도 하시고 프루트전 이 내가 어떤 코어에서 뻗어나가는 것만 분석 아니면 내가 볼륨으로 키웠지만 각 세포 내에서의 어떤 셀룰라 컴포넌트 분석, 고지 같은 어떤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어떤 질감이 있는 형광의 분석 다 가능합니다. 3D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3D 샘플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잘 만든 샘플에서 내가 최대한의 모든 데이터를 다 데이터화, 수치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실험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이제 3D, 이거는 3D 휴먼 리버 스페로이드인데요. 만들어서 약물을 처리했을 때 각 마커들의 어떤 인텐시티 혹은 에리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 프로젝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마커들의 발현 정도를 봐서 이런 액티비티를 잴 수 있겠고, 더 간단하게는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 2D로 스크리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셀라인,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셀라인을 가지고 2D로 스크리닝을 하셨다면 사실은 2D로 스크리닝을 했는데 얘를 다시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해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또 2D로 클 때랑 3D로 클 때랑 크는 정도도 다르고 약물의 투과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아예 초기부터 이런 3D 마이크로 티슈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 거죠. 찍어서 각 이제 드럭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 건 가장 간단한 실험이고 2D처럼 실험을 하는 거죠. 3D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제 하모니 안에 있는 특이한 아주 특별한 프리사이즈 스캔이라는 어떤 툴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제가 연구자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게 스페로이드가 어딘가에 있잖아요. 다 이렇게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스페로이드만 크고 예쁘게 찍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전체를 다 고배율로 찍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일이 찾아서 찍거나. 근데 이 전체를 고배율로 찍으면 일단 시간이 많이 들고 그 데이터 크기도 크지만 다 찍었는데 얘가 가운데가 잘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드로 찍으니까. 근데 프리사이즈 스캔은 저배율로 전체를 찍으면서 동시에 분석을 합니다. 내가 찍고 싶은 그 마이크로 티슈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자동으로 그 마이크로 티슈만 고배율로 찍는데 가운데 놓고 찍어요. 레퍼런스 이미지처럼. 그래서 프리사이즈 스캔을 하면 공간 내에 있는 뭐 오가노이드들도 저배율로 찍으면서 자동으로 찾아서 걔를 가운데 놓고 고배율로 크고 예쁘게 찍어줍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이 툴이 오가노이드 하시는 저희 유저분들, 그리고 뭐 아마 이제 아직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공간적으로 있더라도 찾아서 가운데 놓고 볼륨으로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얘가 어디 항상 벽에 붙더라고요. 제가 같이 키워보면 벽에 갖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찍을 때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알아서 어느 벽에 붙어 있든 가운데 놓고 레퍼런스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사이즈 스캔이라고 하고요. 이제 플레이트에 방금은 키운 걸 보여드렸고, 3D를 키울 때 이제 메소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행잉 드랍은 요즘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ULA 플레이트, 유바텀을 많이 쓰실 테고, 아니면은 마트리젤, 스캡폴드 뭐 마트리젤을 사용하셔서 플랫한 플레이트에 돔처럼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채워서 키우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고, 요즘 이제 진짜 많이 하시는 게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가지고 쓰시는 분들, 그 바이오 프린팅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3D로 세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굉장히 평평하고 증발도 별로 없는 바닥이 얇은 플레이트, 이미징용 플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 바닥이 얇다는 거는 그 위로 스택을 깊게 쌓을 수 있다는 거라서 마트리제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스택을 이제 많이 해서 구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한 이제 피노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 유바톤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이제 유바톤 플레이트는 가장 이제 편한 재료예요. 사실은 이제 U자형으로 돼 있어서 세포를 시딩하면 알아서 동그랗게 크는데 얘가 유니폼하게 잘 크느냐, 세틀라이트가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도 이제 세틀라이트 없이 하나만 잘 크는 유바톤 플레이트를 개발을 해서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균일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유니폼.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발표된 논문들도 있고 해서 저희 평평하게 키우든 유바텀으로 키우든 저희가 저희 장비에 적합한 뭐 저희 장비가 아니더라도 사용하시기에 좋은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칩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저희는 칩은 없어요. 근데 요즘 뭐 칩도 많고 플레이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AIM 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약간 슬라이드 같이 생긴 칩이 있어요. 써보신 분들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저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보시면 봅시다. 슬라이드 같이 생겨서 이제 플루이딕스가 이렇게 있고 실제로 이제 논문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세포 이제 뭐 환자든 뭐 동물이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칩에다 키우면 이제 플루이딕스 이렇게 흘려주면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건 이제 저희 장비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여기에 나온 칩에 컬처를 해서 이 밑에 하이드로젤 이쪽에다가 얼마나 세포가 자라는지를 이렇게 이미징을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칩을 쓰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이미징이 큰 허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키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징을 할 수 있고 미메타스 오가노플레이트도 진짜 많이 쓰시는 툴 중에 하나예요. 플레이트인데 안에 이제 칩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스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세포를 키워서 플로우를 주면서 이 젤에 있는 이제 세포를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장비로 찍었던 예시예요. 컨트롤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비디오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미징을 해서 실제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쪽 젤 있는 공간에 얼마나 새로 자라났는지 볼륨, 길이, 뭐 인텐시티 뭐가 있을까요? 방향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모델이 어떤 모델이든 돔이든 마트리젤이든 뭐 유바톤 플레이트든 칩이든 다 이미징해서 수치화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파미노직 뉴론 미메타스 플레이트에 키워서 실험하셨던 이렇게 뉴런 이렇게 키우는 걸 보셨고 요거는 실제로 본인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제작하신 디바이스예요. 플레이트처럼 생겼지만 이것도 문제없이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발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툴이든 잘 찍어서 잘 분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HCS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크기 정도만 재는데 샘플이 많아요. 빨리 쟀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간단해도 괜찮아요 하시면 저희는 이제 셀리고라는 이런 플레이트 기반의 이미지 사이토메트리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막 되게 복잡한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풀외를 이미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채널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24회에 키웠어도 뭐 몇 분 내에 다 찍을 수 있어요. 빈틈없이. 모든 플레이트가 다 호환이 되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샘플이 뭐 매일매일 얼마나 크는지 뭐 한 50장씩 찍어야 된다. 그럼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뭐 추천드리지만 그중에서도 3D 모델 하시는 분들 환자 유래 샘플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거에다가 뭐 매일매일 약물 처리해서 크기 재는 정도 근데 이제 샘플이 많다 할 때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3D 하시는 예시를 보면 이거는 이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 회를 다 찍어요. 이거는 12회인데 12회를 다 찍고 이렇게 빈틈없이 다 찍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 찍는데 빨리. 그래서 개수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과 개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CS처럼 복잡한 시스템도 있고 셀리고처럼 간단한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오가노이드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는 이유 제가 초반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희가 좀 포커싱해서 실제로 유저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프리시전 메디신입니다. 오가노이드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2D로도 하시지만 오가노이드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맞춤 의학이라고 하면 뭐 시기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좀 더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하면 내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말 이제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 개별 맞춤의 어떤 이런 치료를 하겠다.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말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이제 크게는 두 개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여태껏 많이 했던 거는 유전자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를 아마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 다들 해보셨겠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유전자가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해서 내 몰레큘러 레벨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다,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어떤 트리트먼트의 어떤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뒤에 좀 보여드릴 테고. 그래서 내가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게 뭐 어떤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펑셔널 프리시전 메디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더더욱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017년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환자 유래에서 튜머를 아이솔레이션 해서 뭐 PDX도 만들고 뭐 오가노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걸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서 뭐 이제 일단 지노믹 어프로치도 하고 지노믹 어프로치에서 나온 어떤 이제 결과들이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또 이제 트리트먼트를 해보는 겁니다. 만든 오가노이드나 PDX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환자에게 처방할 때 이거를 레퍼런스로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방법들이 실제로 지금도 병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자세한 예시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 그리고 그분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제 발표 내용을 소개드리면 이거는 이제 환자에서 이제 샘플을 꺼냈어요. 그럼 여기서 뭐뭐를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시퀀싱을 하죠. 시퀀싱을 해서 뭐 어떤 유전자가 달라졌는지 일단 시퀀싱 결과를 하나 가지고 동시에 튜머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동시에 뭐 이 튜머 오가노이드 가지고 이제 제노그래프트 동물에 이식을 해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시퀀싱에서 나온 결과를 트리트먼트 하는데 활용하고 그러니까 드럭 트리트에서 오가노이드를 가진 드럭 트리트먼트를 한 결과를 또 제노그래프트 이제 인비보 하는데 또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여러 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퀀싱 결과만으로는 내가 뭐 뮤테이션이 있다.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암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뮤테이션을 찾았어도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환자에게 처방하기에는 뭐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쓰기에는 뭐 FDA 어프로브 된 드럭이 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가지고 나온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오가노이드 가지고 트리트먼트 한 거를 다시 환자에게 하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환자는 지금 아프고 더 아파지기 전에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타임 프레임이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내가 이제 준 약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또 보고 검증하고 이 시간이 아주 이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연구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환자에서 꺼낸 오가노이드 이제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시퀀싱도 하고 동시에 튜머 오가노이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퀀싱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티브 튜머 그리고 튜머 오가노이드 마지막에는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제노그래프트 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샘플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3D 라이브 셀 이미징을 위해서 가운데 HCS 장비를 놓고 약물 처리, 그리고 약물 그러니까 뭐 염색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키우는 데 필요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인큐베이터,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옆에 그래서 여기에 이 센터에서 구축한 이미지고요.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장비가 있고 인큐베이터 있고 여기 이제 리퀴드 핸들러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기는 싱가포르의 저희 이제 조인트 센터 랩이고요. 여기서도 저희 이제 HCS 장비와 자동화 장비를 같이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2D, 3D 이제 이제 환자 유래 샘플들을 매일 촬영을 하고 비주얼라이즈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환자에서 한 플레이트씩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여기는 호주. 여기 호주 센터는 뭐 키드니 오가노이드나 스킨 오가노이드, 브레인 오가노이드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매일매일 뭐 픽싱부터 클리어링, 이미징, 스테이닝을 다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요. 샘플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또 정확해야 되고 환자에게 다시 이제 처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자동화를 이미징과 함께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삼성병원입니다. 우리나라고 여기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여기도 프리시전 메디신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들도 좀 나왔고 실제로 이런 저희 이미징과 플레이트 리더 그리고 로보담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유래한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검증해서 다시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펑셔널 지노믹스를 하시면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어, 어떤 각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물은 뭘까? 반대로 이 약물은 어떤 환자에게 더 좋은 약물일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제시 드리는 거죠. 제안 드리는 건 일단 그러니까 처리 전에 약물 처리 전에 환자 샘플을 가지고 나와서 싱글셀 시퀀싱을 하고 뭐 이뮨셀은 따로 이제 좀 꺼집어 놓고 또 튜머 오가노이드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이뮨셀하고 뭐 오가노이드를 같이 코컬처를 하고 이 싱글셀에서 나온 시퀀싱 결과 가지고 좀 트릿을 해봐요. 사이톱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환자에게 처방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처방 전과 처방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 이거 또 다른 예는 뭐 환자에게 유래한 어떤 뭐 튜머나 어떤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콤비네이션해서 트리트먼트를 해보고 여기서 내가 이제 오가노이드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RNA-식도 해보고 트리과 논트리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이 환자에게 정말 좋은 약물을 제 시간 안에 이제 환자에게 주어서 정말 회복을 이 환자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맞게 제 시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이런 과학적인 결과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요즘에 우리의 목표이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희 HCS 시스템,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HC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프리시전 메디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생의학도 있고 기본적인 연구 개발 단계에서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연구에 여러 가지 유용한 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데에 이제 참고를 하셨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40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레비티의 최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